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헤어졌을 때 상대가 나를 붙잡게 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분은 2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고 서로 결혼을 전제로 2년간 만나온 사이예요. 지금껏 만나오면서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서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만큼 가끔 서로의 부모님도 뵙고 식사도 나누면서 그렇게 각별하게 지냈었는데 둘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둘 다 비교적 감정적인 편이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가끔씩은 표현이 거칠었다고 해요.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식의 표현을 이어왔던 거죠. 그런데 사연자분 본인은 막상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었던 거예요. 혼자 계속해서 감정을 쌓아오다가 끝내 이별을 통보한 거죠.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이별 통보였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내가 다 맞추겠다는 식으로 애원을 했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애매하게 두고 싶지 않다고 앞으로 너의 삶을 응원하겠다고 말만 남긴 채 떠나셨다고 해요. 결과부터 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약 2달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재회를 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다시 부모님들께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사연자분은 우리가 만난 기간이 짧지 않고 미래까지 바라봤었기 때문에 내심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애원하면 다시 잡히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던 거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시당초에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뭐가 틀렸었는지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미친 듯이 매달리기만 했던 본인의 모습이 이제 와서는 창피했다고 해요. 이때 느꼈던 부분이 지금까지는 연애를 이어오면서 대부분의 상황들을 대강대강 어물쩍 넘기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른스러운 척하기 바빴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결국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척만 했지 사실 이면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만큼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행히도 헤어지고 나자마자 바로 정신을 잡으셨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듯 사연자분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빠르게 깨달으셨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상대를 딱 한 번밖에 붙잡지 않았지만 애초에 그때부터 본인이 연락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모습으로는 붙잡고 싶지도 않아서 본인에게 강하게 채찍질을 해달라고 하셨을 정도예요. 그래서 헤어진 상대와의 관계를 다시금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가 상대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가. 사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이걸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인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항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만나던 사람은 항상 게으른 모습을 보였고 남 탓하기 바쁜 사람이었다고 쳐볼게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목표도 목적도 전혀 없이 살아가고 그냥 퇴근하면 맥주 마시면서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주말 되면 또 오후나 돼서 일어나서 술 마시러 가고 이에 더해서는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해져서 열정 없는 그런 만남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해서 찬 거죠. 근데 이런 상대방이 한두 달이 지나서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부터 들 것 같으신가요?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싫을 수도 있고 조금 궁금한 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과거의 그 이미지와 그 프레임이 그대로 박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동안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고 해도 나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동요될 수는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뭘 하며 지내왔는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의 입에서 나는 똑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가끔 철수도 만나고
동식이도 만났다. 이런 대답을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에게 가지고 있던 그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널 너무 잘 아는데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이 다시 만나도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끔 나눠드리는 이야기인데 포기할 땐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힘이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때 포기를 하면 추후에 다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연자분이 딱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헤어지는 그 당일에 딱 한 번만 붙잡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사연자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붙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절당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내가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이 지금 내 이미지가 너무 최악이다 라는 걸 빠르게 인지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못해도 한 달 가까이는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스스로 동기부여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공부 같은 것들도 많이 시도하고 특히 표현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주변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잖아요. 나 힘들어, 불안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분이 나눠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 오늘 힘들어. 근데 운동은 했어. 오늘도 불안했어. 근데도 밖에 나갔다 왔어. 오늘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 시간에 엄마랑 쇼핑하고 왔어. 결국 이게 되는 사람들은 빠르게 여유를 찾게 되는 거죠. 사연자분의 재회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헤어지고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먼저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연락했던 내용은 난 이제서야 마음이 편해져서 진심으로 너를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부 묻고 싶어서 한번 연락했다. 너는 어떻게 지내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사실 이때 이렇게 연락을 할 때도 속으로는 상대가 날 잡아주면 좋긴 하겠지만 막상 들었던 생각이 난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상대방이 그대로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사연자분이 말투도 정말 많이 차분해지고 굉장히 다정해진 모습 그리고 여유로워진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붙잡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상대방이 급발진했던 이유는 본인도 잘못한 게 많아서 여기에 더해서는 헤어질 그 시점부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렸다고 해요. 온전히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를 덧붙여서 이별을 고한 감이 있어서 또 이렇게 급발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상황이 반전이 되어버려서 사연자분이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고민하신 끝에 재회를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사연자분이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항상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본인의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치킨과 삼겹살을 먹고 싶은 게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결국 나의 진짜 감정을 솔직하고 예쁘게 표현할 줄 알고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것만 잘 되면 사랑의 감정을 끝까지 이어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